26수능 공통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좀 총평을 좀 먼저 해야겠죠. 자, 현재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은요. 역시 공통에서 가장 어려운 22번 문제가 거의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두 개 이상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 서로 뭐 어디 대칭인가 확대 축소인가 뭐 이런 건데, 이것은 거의 작년 수능까지는 출원형 나열이었다가 올해 6월 9월 평가원하고 수능 때까지 쭉 이걸로 그냥 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수능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5번은 뭐 전통적으로 수트 그래프 문제가 항상 나오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금 더 보자면 11번 참거짓 문제, 이것이 이제 몇 년 만에 부활을 했죠. 근데 좀 쉬워요. 대개는 이제 속도하고 위치 관련된 쪽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빈칸 추론, 가나다에 들어가는 적당한, 이것도 몇 년 만에 부활을 한 케이스인데 거의 뭐 수열 문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삼각함수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좀 무난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뭐 다른 사람들은 불수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수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택 과목도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공통문항 4점짜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양수 A고요. fx가 3차함수군요. 최고차항수가 1이고 이 녀석이 y = 5직선하고 y = fx가 서로 접한다. 뭐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자면 fx 그래프는 3차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을 터이고 y = 5직선이 뭐 극대에 접하거나 아니면 극소에 접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수함수에다가 삼중근을 갖는 형태의 이런 그림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미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미분하면 f'x는 x 세제곱에 더하기 아니지 참 3x 제곱에 더하기 6ax에 마이너스 9a 제곱이죠. 얘는 뭐 3을 끄집어내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x 플러스 3a하고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a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아까 이 fx의 그래프에서 미분해서 0되는 점은 두 개란 얘기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3a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a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극대에서 y = 5하고 접한다면 그러면 이 fx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대입을 한 값이 5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3a를 집어넣어 봅니다.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27a 세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4든가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자, 이 값이 5가 된다. 그러면은 a 세제곱이 27분의 1이다. 그럼 a는 3분의 1이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양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게. 물론 뭐 이 점일 수도 있으니까 fa의 값을 계산해 보는 경우도 될 텐데 이거는 넣어보면은 음수가 나와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맞습니다, 이게. a가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f의 값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f이면은 8 플러스 12a에다가 마이너스 18a 제곱 더하기 4, a의 3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4라고 하는 숫자가 깔끔하게 나와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지수함수. 일단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죠. 항상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함수 문제는 그림을 그려놓고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는지. 자, 밑이 1보다 큰 함수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2이고요.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대충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입니다. 이게 y는 ax제곱 마이너스 2인데 이 그래프 위의 점의 중에서 1, 4분면에 있는 점 a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 4분면 위에 점 a를 대충 아무거나 잡아봅니다. 자,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x축에 내린 수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녀석이 x축하고 만난 점이 b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점근선이 아까 y =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죠? y = 마이너스 2 직선. 이 직선하고 만난 점이 c라고 하는데 그런데 AB 길이하고 BC 길이가 같아. 요 두 개가 똑같아. 그럼 이게 지금 점근선이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2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AB 길이도 2라는 얘기고 그 말은 A점의 Y좌표가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X좌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X좌표를 B라고 하면요. B, 2를 지난다는 얘기고 A의 B제곱 마이너스 2가 성립하니까 A의 B제곱은 4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았고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삼각형 AOC 넓이가 8이다. 여기가 5고 AOC가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죠. 물론 지금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윗변 길이가 4인 높이가 b죠. 그래서 삼각형 AO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4가 되어서 2b가 됩니다. 이 값이 8이다. 그럼 b는 4군요. b가 4면은 a의 4제곱이 4니까 2의 제곱이니까 a는 2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2가 됩니다. 그죠? 자, 이 값이 a가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a 곱하기 5b 길이면 이 길인데 b인데요. 아까 b가 지금 4였으니까 2의 2분의 1제곱과 4를 곱하세요. 그럼 2의 2분의 5제곱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속도 위치를 가장한 그래프 문제죠. 실제로는 수투 문제랑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래프 문제. 속도 그래프를 항상 그린 것이 기본이고요. 참거짓이 있으니까 참거짓대로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여기에 이제 K의 값이 각각 주어지죠.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려봅니다. 첫 번째 K가 0이면 속도는 T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이 경우는 뭐 가로축을 T축으로 잡았을 때 세로축이 속도축이면 항상 0보다 큰 0일 때 4를 지나고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위치는 얘를 적분한 함수니까 3분의 1t 세제곱에 더하기 4t고 초반에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t가 0일 때 0입니다. 즉 상수항이 0이다 이 얘기죠. 질문의 내용은 t가 1일 때 위에 치니까 x1을 구하시오고 여기다 1을 대입을 하면 3분의 1 더하기 4가 되어서 3분의 13이 됩니다. 맞군요. 그죠? 기억은 참입니다. 두 번째 니은 k가 3이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속도가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4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녀석 역시 판별식이 9 빼기 16이 되어서 음입니다. 즉 가로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t축이 있으면 속도축이 0,4에서 출발하긴 합니다만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세속값을 가질 때고 2차함수의 특성상 2분의 3일 때가 제소겠죠. 자, 그러다 보니 속도가 0이 되는 값이 없어요. 즉, 이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거짓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 이러면 뭐 거의 디귿은 참이라고 봐야 되겠죠. K가 5가 되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는 속도가 t제곱에 마이너스 5t 더하기 4입니다. 인수분해가 되지요. t-1과 t-4죠. 그래서 가로축을 t축으로 잡고 그림을 그려보면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 1하고 4가 됩니다. 즉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다 이거죠. 자, 이것이 속도고요. 그리고 위치 그래프는 뭐 당연히 생긴 것이 이렇게 1일 때 극대를 갖고 4일 때 극소를 갖는데 지금 보면 이 간격이 3이고 이 간격이 1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이가 이 부분 넓이보다 크거든요. 이차함수의 특성상. 자, 그래서 1일 때 어떤 극대를 갖지만 4일 때 극소를 갖는 값이 반드시 음수입니다. 이 높이보다 높이차가 더 많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그려줄 겁니다. 이게 위치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위치는 얘를 적분한 함수니까 3분의 1t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t 제곱에 더하기 4t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질문의 내용이 뭐니 하면은 0초부터 이쪽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이 거리. 그래서 이 속도를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되 절대값 써서 적분하라는 얘기고 지금 속도가 1에서 지금 양음이 바뀌기 때문에 0에서 1까지는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되지만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1에다가 x0을 뺀 거 얘는 x2에다가 x1을 더한 거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x0은 0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2를 대입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이 녀석은 뭐 단순 계산이니까 좀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x1이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4가 되고요. x2면은 3분의 2인가요?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2 곱하기 x1에다가 x2를 한번 빼는 거니까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해서 계산을 하면 생각보다 더럽지 않은 깔끔한 3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3이냐 그러면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참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거죠. 12번입니다. 등비 수열 AN이고요.
자, 뭐 잘 모르면 항상 초항과 공비로 표현한다 이거죠.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이 좌변은 2 곱하기 A, AR 세제곱, AR 6제곱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은 A에 AR 세제곱, AR 6제곱에 AR 9제곱이죠. 이게 6이다. 그러면 일단 뭐 얘네 둘 다 0은 아니란 얘기네요. 그죠? 당연히 뭐 0일 리가 없죠. 자, 여기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A 끄집어내면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 6제곱이고 이쪽은 AR 세제곱을 끄집어내면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 6제곱입니다. 이게 0이 아니니까 이게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A도 약분이 되고요. 그럼 R 세제곱이 2란 얘기고요. R 세제곱이 2가 돼버리면 이 자리에다가 이제 2 곱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2 더하기 4가 되겠죠. 이 녀석이 7이니까 14A가 되는데 이 값이 6입니다. 따라서 A는 7분의 3이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등비수열의 정보인데 질문의 내용은 10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에다가 R을 9제곱을 곱하면 될 거고 첫째 항은 7분의 3 R 세제곱이 2였으니까 2의 세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7분의 24? 뭐 이런 수치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간단했죠. 13번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위의 점 1,-6s의 접선이라고 있습니다. 접선은 뭐 1차 함수니까 지나간 점의 좌표를 알면 기울기만 알면 되죠. 얘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은 y = 마이너스 2x로 시작할 거고 이 점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4를 붙이면 됩니다. 이게 L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함수인데요. 물론 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긴 합니다만 gx가 역시 1,6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접선이니까 g'1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g'x면 이 녀석을 미분을 할 건데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3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fx 더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f'x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뭐 1 곱하기 f1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이 되어서 f1은 아까 전에 6이었죠. 마이너스 6이었죠. f'1은 마이너스 2였고요. 더하기 2가 되어서 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니까 m직선의 방정식은 y 꼴 마이너스 4x고 1,6을 지나야 되니까 뒤에 더하기 10이 붙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L과 M인데 질문의 내용은 그 LM과 Y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M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면서 Y절편이 10이니까 상당히 가파르면서 여기가 10인 뭐 이렇게 M직선이고요. L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4입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니까 얘보다는 좀 완만하죠. 대충 이렇게 생긴 게 L직선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직선하고 Y축을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 되는 건데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14이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만 알면은 삼각형 넓이가 구해집니다. 즉 L과 M 직선의 두 개가 같아지는 점에서 X좌표를 구하라 이거죠. 두 개 똑같다 그러면 이 X가 14니까 X는 7이 되네요. 이 점좌표 7. 뭐 Y좌표는 알 필요 없고요. 그럼 이 부분 넓이는 밑변 길이 14, 높이가 7인 삼각형입니다. 49. 뭐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뭐 항상 이 14번에 거의 고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인 코사인 법칙이 적용된 항상 그리고 원이 나오고 자, 내용인즉슨 AB 길이가 3인데 A 길이가 3인데 얘는 B 시기는 4고요. 그럼 뭐 당연히 A 시기는 5가 되겠죠. 그죠? 근데 A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길이가 2, 1입니다. 이거 원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2가 되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 길이는 3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을 그린 다음에 CG 길이가 2루트 6이고요. CG 길이면 이 길인가요? 2루트 6이고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가 같게끔 이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 세타가 지금 3, 4, 5를 갖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겠죠.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의 내용이 GH 길이입니다. GH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시오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질문이니까 이 원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한 사인 법칙을 쓰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R이 사인 세타분의 X라고 하는 이 식을 쓰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인 세타는 지금 아까 알아요. 5분의 4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는 5분의 4가 들어가니까 결국 남은 것은 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변 길이를 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변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 이쪽 변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쪽 삼각형 도형하고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원이죠. 원위의 점이 지금 E가 있고 G가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항상 원위의 점은 중심하고 연결한다가 기본이죠. 여기가 2고 여기가 2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변 길이를 구할 건데요. 자, 이 변 길이를 구하려면은 우선 이 각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각을 일단은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각을. 그러면 아까 여기 2루트 2고 AC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2니까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미우탄 두 변 길이가 2하고 5니까 2, 5분의 4, 25 빼기 2루트 6의 제곱 24. 뭐 이게 코사인 알파입니다. 4분의 1이 나와요. 생각보다 더럽지 않죠. 그럼 뭐 습관적으로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5가 될 거고요. 자, 이거를 알면은 내가 왜 이걸 구했냐면은 요 변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y는 또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구할 수 있잖아요. y의 제곱이 2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알파 4분의 1을 하게 되면 6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6입니다. 루트 6. 자, 이걸 왜 구했냐 하면은 이 녀석을 알아야 지금 현재 이쪽에 외접하는 원의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각이 역시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한 내각이기 때문에 이 각을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이게 아까 이거 있죠, 그죠? 삼각형 ACG에서 사인 법칙에서 사인 알파분의 2루트 6이랑 사인 알파분의 2루트 6이랑 사인 베타분의 2랑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인 베타가 구해지잖아요. 아까 사인 알파가 이 값이니까. 그래서 사인 베타를 구해보면은 사인 베타는 2루트 6, 4루트 6분의 루트 15라고 하는 조금 지저분한 수치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니 그러면 이 원이 지금 내접하는 삼각형이 얘도 내접하는 삼각형이고 얘도 내접하는 삼각형이란 말이야. 둘 다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공통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즉 2R이 사인 베타분의 이 각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 변 아까 G의 길이죠, 그죠? 루트 6 이거랑 사인 세타분의 이 변 X랑 똑같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사인 베타가 지금 이 값이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사인 세타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5분의 4였죠, 그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조금 멀군요. 그럼 X가 구해진단 말이에요. 자, X는 열심히 계산을 해보시면 25분의 32 루트 15라고 하는 좀 비교적 좀 지저분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HG 길이가 되는 거죠. 보기에서 몇 번이죠? 4번이 되겠네요. 그럭저럭 무난합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오답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fx는 0을 경계로 해서 0보다 왼쪽에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 0보다 오른쪽은 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고요. 원점이 꼭점이고 그 다음에 0보다 오른쪽에는 0과 1을 통과하는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이차함수군요. 자, 이 간격이 지금 1이고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1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1입니다. 이거는 이건 뭐 금방 나오죠. 이 간격이 1이니까. 자, 그런데 얘가 지금 fx고요. 그 다음 gx는 조금 생긴 게 약간 좀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0을 통과하는 직선이고 얘는 1,0을 통과하는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gx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건데 gx의 그래프는 x 이퀄 1하고 마이너스 1을 경계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0입니다. 그냥 1보다 오른쪽은 기울기가 a인 직선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역시 기울기가 a인 직선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gx 그래프인데 이제 질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함수가 극값을 오직 하나를 가져요.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니까 초기 조건 이거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gx-fx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도함수인데 이 도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간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점이 한 점만 나온다 라는 얘기고,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gx하고 fx가 같아지는 점인데 두 개가
교차하는 점이 하나가 된다 이거죠. 접하는 건 안 되고요. 교차하는 경우가 하나가 된다. 이걸 만족하는 A의 최대를 구하시오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fx 그래프 위에다가 gx 그래프를 덮어 그릴 터인데 gx 그래프는 일단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이었거든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0이고요. 그러면 원점에서 만나긴 하지만 둘이가 서로 이제 교차하지는 않죠. 그 다음 1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인데, 자, 이게 지금 기울기가 A란 말이야. 그래서 A의 값이 상당히 작아버리면, 작다고 했지만 아까 여기서 접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1보다 작아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이 gx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gx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fx의 그래프는 원점에서 접하긴 하지만 이 점은 극점이 아니고 1,0에서 둘이가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교차를 하기 때문에 극값은 딱 한 개만 나오는 것이 맞죠. 1에서. 자, 이것은 a가 1보다 작을 때 얘기고요. a 값이 만약에 1보다 커버리면은 그러면 자, 이제 기울기가 1에서 fx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기울기가 1보다 커버리면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가 이차함수다 보니 저 위로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면서 교차하는 점이 생기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a의 값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둘이가 서로 만나는 상황이고 교차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그 값을 갖는 건 맞고요. 그렇다면 a가 최대가 되려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이랑 서로 교차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이차함수면서 마이너스 x제곱이었잖아요. 아까 그래프가. 그래서 이 녀석이 쭉 가다가 마이너스 x제곱이랑 기울기가 a인 직선이 서로 사부작하고 접하는 데까지가 a가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접해주면은 이제 그 다음 이쪽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쭉 가서 저기 어딘가에서 관통하는 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fx고 이 값이 지금 a가 1보다 클 때고 이게 바로 a가 최대가 되는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차함수의 특성상 이차함수 그래프 바깥에 한 점에서 그건 접선 그리고 접선 두 개가 있으면은 이 접점과 접선 둘이가 만나는 교점에 x좌표는 반드시 등차라는 그런 성질이 있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 점은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마이너스이면 y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4입니다. 이게 지금 k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h3의 값을 구하시는데 h3이면 0부터 3까지 gt-ft죠. 그죠? 이건데 현재 지금 0에서부터 1까지는 gt가 지금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t만 적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1부터 3까지는 gt 자리에 이 녀석이 들어가는 거죠. a가 4에 4t 더하기 4 빼기 4 빼기 ft. 네, ft가 아까 이거 둘 다 지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정적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죠? 적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적분을 하고 나면은 h3의 값이 얼마가 나오니? h3의 값은 12분의 12-2분의 17? 뭐 이런 값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까 k 값이 a고 그래서 4였죠. 이 녀석을 두 개 더 하세요니까 여기다가 4를 더해 주시면 16-2분의 17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뭐 통분을 하면 2분의 15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알지? 2분의 그렇죠.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15번 치고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수능이 좀 난이도가 조금 만만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좀 그러네요. 자, 이제 주관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고요. 작년까지 22번에 잘 나오던 그 추론형 나열 문제가 사라지고 얘 대신에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빈칸에 들어가는 적당한 가나다에 들어가는 적당한 숫자 혹은 식을 구하시오고 출제 빈도수로 놓고 보면 수열이 가장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지금은 수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첫째 항이 7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어쨌든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요 녀석은 S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때 이제 뭐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뭐 이건데 항상 이제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지면은 S에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그러면 뭐 3분의 2에 A의 n 더하기 1일 거고 6분의 1에 n 더하기 1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에 n 더하기 1이고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두 개의 식을 서로 빼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에다 이 녀석을 뺀 것이 a n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지? 얘가 지금 s n 더하기 1이고 이게 s n입니다. 두 개 서로 빼면은 요렇게 두 놈이 나오죠. 그게 여기 있는 이 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뭐 10은 상수니까 없어질 거고요. 6분의 1에 n 더하기 제곱에다가 이거 빼면은 뭐 식을 정리하는 건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3분의 1n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의 양변에다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이 항을 이제 좌변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똑같이 이제 3분의 1에 n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식은 n이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양변에다 2를 대입하면인데, 자, 좌변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1항부터 2항까지 합이다. 즉 a1 더하기 a2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3분의 2의 a2고 더하기 6분의 1의 4, 그 다음에 6분의 1의 2 더하기 10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 둘이를 정리하면 3분의 1의 a2가 나오고, 아까 a1이 얼마였냐면 a1이 7이었습니다. 7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7입니다. 그러면 a2의 값이 구해진단 말이야. 그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0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이 식은 이것과 똑같다는데 뭐 이거 증명할 필요 없죠? 당연히 똑같겠지 뭐,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계산하면 될 거고, a1이 7이었고 그 다음에 a2가 10이었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얘만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자, 요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거랑 생긴 게 똑같거든. 대신에 n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2k 더하기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요 n인 자리에다 2k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에 2k 더하기 1 더하기 a에 이 자리에 2k 더하기 1 집어넣으면 2k 더하기 2가 되겠죠. 그게 n 자리에다 2k 더하기 1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 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가 그냥 2k 더하기 1 돼버려요. 그럼 결국 7 더하기 10 더하기, 자, 2 곱하기 k를 1부터 5까지 더한 거 15인가요? 그 다음에 1을 1부터 5까지 더하면 5가 될 거고,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이 35가 나오는 거구만. 그래서 앞에 있는 17하고 두 개 더 해버리면 52라고 하는 숫자가 마지막 다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자, 문제에서 가에 알맞은 식은 아까 뭐였냐면 3분의 1인이었고요. 나에 알맞은 식은 숫자는 10이고 다는 52였죠. 그러면 얘네 둘이가 10 곱하기 52 나누기 3분의 12를 계산하시오. 자, 뭐 계산하는 건 별거 없죠, 그죠? 13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공통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x가 최고차항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고요. t를 경계로 왼쪽은 x축 대칭이동, 오른쪽은 연속이랍니다. 연속. 그러면 t를 대입했을 때 여기 t 넣고 여기 t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t는 0이라는 얘기죠. 이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는데 뭐 우극한이긴 하나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0하고 2니까요. 그러면 그때도 분자가 0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g0도 g2도 둘 다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t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fx도 f0도 f2도 반드시 0입니다. 즉 fx는 최고차항의 수는 뭔지 모르겠는데 x하고 x-1이라는 인수는 반드시 같고요. 추가로 뭔가 알파라는 인수를 갖는 거죠. 물론 이 알파가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ft가 0이었기 때문에 t의 값은 0도 되고 2도 되고 알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이 이건데 자연수의 임이고요. 자연수의 우극한이고 이 녀석이 값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의 값이 딱 두 개다.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고 이것도 자연수니까 양수가 되려면 g의 마이너스 1은 양수인데 g1은 반드시 음수란 얘기죠. 이런 그림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g5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얘기인데 뭔지 모르니까 일단 아무거나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아무거나 그려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알파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자, 0이 있고 2가 있고 알파가 이쯤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있고요. 그럼 3차함수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이게 fx 그래프가 될 거고 t가 또 얼마인지 모릅니다. t가 알파인지 0인지 2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t의 값은 일단 아까 g1이 음수인 건 확실하니까 이럴 때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쪽은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t는 0 아니면 알파란 얘기인데 만약에 t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만약 t가 0이면 g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gx 그림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으시죠? 이제 이 극한값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x가 자연수로 가까이 가고 분모는 x-2고요. 분자가 gx입니다. 이게 음수가 돼야 된다. 음수가. 자연수 m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m이 1일 때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자, m이 1이면 요 녀석은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g1은 음수입니다. 음수분의 음수니까 두 개 서로 나눠봤자 양수가 나오겠죠. 1은 안 됩니다. 그럼 m이 2면은 2로 가까이 가면 2대 우극한이니까 이게 양수입니다. 양수. gx는 지금 그림상에서 벌써 2보다 오른쪽일 때 양의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양수죠. 그럼 극한값은 양수입니다. 안 됩니다. 자, m이 3 이상이면 이제 이쪽인데요. m이 3 이상이면은 분모는 무조건 양수예요. 여기다가 3 이상이 들어갈 거니까 분자도 gx 무조건 양수입니다. 나눠도 음수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자연수 1부터 뭘 집어넣어도 항상 이 극한값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은 안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음수의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극한식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이제 아까 봤을 때 자연수 m이 1일 때는 요 녀석이 음수였죠. 그죠? 근데 그때 지원도 반드시 음수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양수가 나와서 1은 무조건 안 됩니다. 1은. 그러면 이제 m이 2 이상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m이 2 이상일 때 지금처럼 그려지면은 무조건 gx 값이 양수고 이 분모도 무조건 양수단 말이죠. 그래서 2보다 오른쪽에 양수가 아닌 음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gx가 2보다 오른쪽에. 그래서 뭔가 적당히 이제 이 대칭이동 시킨 이 녀석이기 때문에 뭔가 그림이 음수가 나오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이제 안 되고요. 다음번 그림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0하고 2하고 알파를 통과하는데, 자, 이번에는 0이 있고 2가 여기 있고 알파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1일 때는 지원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반드시 대칭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보다 오른쪽일 때 음의 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t가 알파가 돼버리면 안 돼요. t가 알파가 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지. 그럼 2보다 오른쪽이 양의 값이 되고 알파보다 오른쪽도 양이 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t의 값이 원래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1일 때 음수가 되려면 이 녀석은 반드시 x축 대칭이동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t가 2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자, 그래서 t가 2가 되어주면 원래 fx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인데 gx는 2보다 왼쪽에는 마이너스 fx니까 얘가 대칭이동 돼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gx 그래프입니다. 자, 이러면 x가 자연수로 가까이 간다고 분모는 x-2인데요. 아까 m에 1 집어넣으면 무조건 안 됐죠. 분모는 음수고 분자도 음수니까 안 됩니다. m에 2로 가까이 가면은 2 우극한이면 분모는 양수예요. 근데 분자가 이렇게 가니까 분자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음이 나와요. 그 다음 3 우극한 가게 되면은 역시 분모는 항상 양수죠. 분자가 음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G3의 값이 우극한에서 음수가 되니까 3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알파랑 같으면 안 돼요. 3이 여기 있어야만 우극한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근데 4부터는 되면 안 되잖아. 2하고 3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4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4가 있어야 되는 이런 그림이면 딱 맞단 말이죠. 그래서 알파의 값은 3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형태의 fx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죠? 자, 아무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은 2하고 3 두 개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 집합이 2하고 3이라고 하는 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g-1의 값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의 g1의 값이 각각 2 아니면 3인데 얘가 2면 이게 3이 되고 얘가 3이 되면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 두 개 중에 뭔지는 모르겠단 말이야. 아무튼 g의 마이너스 1이면 지금 그림에서 이것은 마이너스 f-1과 똑같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의 g1인데 g1 역시 마이너스 f1하고 똑같죠. 그래서 f1 집어넣고 이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아까 이게 fx였단 말이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이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니까,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k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3k에 알파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 녀석은 2분의 7 곱하기 f1입니다. f1이면 여기다 1 넣겠죠. 그죠? 그러면 k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인데 요거 마이너스 보기 싫으니까 k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요렇게 적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3이고 하나가 2인데 뭘까요? 일단 k는 똑같이 있고요.
알파 더하기 1하고 알파 마이너스니까 이 알파 더하기 1이 큰 건 분명하죠. 근데 3보다는 2분의 7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요 녀석은 얘가 조금 더 커 보이네요. 이 녀석보다는. 아무래도 알파 더하기 1이라는 것 때문에, 그지? 알파가 3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이 값이 3이고 이 값이 2인 경우로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이 값이 3이고 이 값이 2면은 k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이 1이란 얘기고, 여기는 k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이 7분의 4란 얘기입니다. 이 두 식을 나누기를 하면은 k가 약분되고요.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더하기 1이 4분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녀석은 4알파 더하기 4가 7알파 마이너스 7이니까 3알파는 11이 돼서 알파가 3분의 11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알파가 2보다 큰 녀석이 돼야 되고 3분의 11이면은 3과 4 사이의 숫자니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맞는 겁니다. 이 경우. 자, 여기까지 됐고요. 알파가 3분의 11이면 이제 다시 또 이 식에다가 3분의 11 집어넣으면 K의 값이 구해지겠지, 그지? 네, K의 값은 14분의 3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fx는 14분의 3에 x-2에 x-3분의 11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fx가 되는 거고요. g에 마이너스 5니까요. g에 마이너스 5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5랑 똑같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고 부호를 반대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이게? 65인가요? 뭐 이런 수치가 나올 거예요. 자,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시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적절한 좀 그림과 식을 좀 병행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공통의 마지막 22번 문제입니다. 지수로그 함수, 2개 이상의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가 나오고요. 자, 이러면은 항상 이제 뭐부터 봐야 되냐면 밑을 봐야 된다, 밑을. 얘는 밑이 16인데 얘는 밑이 4예요. 일단 역함수 관계는 아니죠. 근데 이 곡선 위의 점을 y 꼴 x에다 대칭 이동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요, 이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된다, 이게 상당히. 이 로그 함수는 밑이 16인 로그 함수입니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에 0을 대입해보면 로그 16에 2니까 y절편이 얼마니 하면 4분의 1이죠. 이 두 점을 지나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대충 생긴 게 이렇게 생겨보면 그래봅니다. 이게 지금 y는 로그 16에 8x 마이너스 더하기 2다 이거죠. 이 곡선이 어떤 점 a가 있습니다. 1사분면의 점. 얘를 y 꼴 x에 대칭 이동시켜 쓰요니까 이 함수도 동시에 이제 대칭 이동시켜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제 y절편이 점근선이 y 꼴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 이게 y절편이 4분의 1이니까 x절편이 4분의 1인 생긴 게 이렇게 생겨보면 그래프가 그려질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를 수식을 구하는 건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x하고 y 서로 위치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보면 y는 얘가 뭐가 나오냐면 16에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8분의 1이 곱해진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a점을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있습니다. y 꼴 x에 대해서. 그 점을 편의상 a'이라고 하고요. 좌표는 뭐 b, y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으실 거고요. 얘는 일 다 끝났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이쪽에 a점만 남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선인데 얘는 지금 밑값이 4입니다. 아까 얘는 밑값이 16이었죠, 그죠? 이거보다 좀 더 완만하다는 얘기고요. y절편이 점근선이 y 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밑에 점근선, 여기가 점근선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완만한 그래프니까 이 대충 생기기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줄 거란 말이죠. 이게 y는 4의 x-1제곱 빼기 2분의 1 이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딱 느낌이 싹 오셔야 되는 것이, 일단 점근선이 2배입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요 녀석의 y절편하고 요 녀석의 y절편도 이제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데, 이 녀석의 y절편은 x에 0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요 녀석의 y절편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점근선 그림이 살짝 좀 이상하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자, y절편도 2배, 점근선도 2배,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그치? 혹시나 해서 x절편을 구해보겠습니다. x절편이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녀석이니까 4의 x-1제곱이 2분의 1 되는 점, 2의 마이너스 1 되는 점,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2의 x-1이 마이너스 1 되는 점, 그럼 2x가
x가 얼마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x절편도 2배입니다. 자, 밑값이 16에서 4로 바뀌었는데 x절편도 2배, y절편도 2배, 점근선도 2배입니다. 자, 이러면 뭘 의심해야 되겠냐? 이 곡선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방향으로도 2배, y방향으로도 2배 한 이런 함수가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x방향 2배, y방향 2배가 확실하다면 여기에 y자리에다가 2분의 1y를 집어넣고 x자리에다가 2분의 1x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보도록 하죠. y자리에 2분의 y를 넣고요. x자리에는 2분의 x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 넘어가서 4분의 1로 바뀔 거고, 그지? 그럼 y는 4분의 1에 16의 2분의 x제곱이니까 이거 4의 x제곱이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4에, 이게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이 주어져 있던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인 이 지수 함수를 x방향으로 y방향으로 2배 확대한 그래프가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눈치챘단 말이에요. 이걸 눈치를 못 채면 현실적으로 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세마 세트스로 그림을 새로 그려보죠. 현재 구했던 아까 그 녀석의 역함수는 대략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에요. 그죠? y는 8분의 1에 16의 x제곱 마이너스 얼마였더라요? 2였던가요? 이거고요. 그 다음 얘를 x방향, y방향으로 2배 확대를 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 2배니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그려주려나? 얘가 y는 4의 x-1제곱 빼기 2분의 1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로그 함수 위의 점 A점을 Y꼴 X에 대칭이동 시킨 점은 뭐라고 했었죠? A'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점이 대충 여기 좀 있다고 치면 B, Y입니다. 그죠? 당연히 원점에 대해서 2배를 확대한 이렇게 2배가 아닌데 길이가 똑같다고 치고요. 이 점도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죠. 1대1 대응이 될 테니까. 근데 이 곡선 위에 점 B가 있고요. 점 A가 A를 Y꼴 X에 대칭이동한 점 A'이 직선 OB 위에 있어야 돼. 그랬으니까 이게 B가 되면 딱 맞단 말이야.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니까. 아, 그림이 조금 안 이쁘네요. 약간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쯤? 여기쯤? 이쁘지 않아요. 아무튼 자, 길이가 똑같아지게끔. 그럼 여기가 B, I니까 당연히 이건 2B, 2A가 됩니다. 2배 확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A를 대칭이동시키기 전의 점 이게 A, B겠고요.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문제의 조건을 보면 A, B의 중점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의 중점이니까요. 2분의 A 플러스 2B, 2분의 2A 플러스 B가 되죠. 이것이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8분의 77 그리고 8분의 133이란 말이죠. 자, 문자가 AB 2개고 식이 2개니까 이거 연립하면 금방 나오죠. 연립은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해보시면 A의 값이 4분의 63이 나오고요. B의 값은 4분의 7이 나와요. 이것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X방향, Y방향으로 2배 확대를 한 그래프다 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건 거의 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또 그 사실을 눈치를 채면 또 할만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Y절편이라든가 X절편이라든가 점근선 같은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밑을 보고 밑이 16교사가 혹시 확대 축소?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A랑 2개 서로 B를 서로 곱하면 뭐 분모는 16이 될 거고 분자가 좀 지저분하네요. 약분이 안 됩니다. 그죠? 441이 되어서 PQ의 합은 457 뭐 이런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이제 당분간은 뭐 계속 2, 3년 동안은 이 녀석이 거의 22번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래프를 좀 그럴싸하게 잘 그리셔야 되고요. 평행이동, 확대, 축소, 대칭 뭐 이런 것들도 자유자재로 좀 그림을 그리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6수능 공통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